안녕하세요. 진정성 입시연구소 배선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정관의 눈을 사로잡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먼저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생활한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대학 입학 후 충분히 발전하여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지식의 양이 적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학생,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융화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마다 인재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지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일까요? 블룸의 학습 인지 단계 이론을 보면 1단계가 기억하기, 2단계가 이해하기, 3단계가 응용하기, 4단계가 분석하기, 5단계가 평가하기, 6단계가 창조하기의 단계인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사고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는데요. 성의 척도 중 지식의 습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가능하겠고요. 이해와 적용에서는 수능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겠죠. 분석과 응용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이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논술이 되겠고요. 평가와 창조에 해당하는 전형이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나의 사고력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기, 이해하기보다는 응용하고 분석하는 단계, 평가하고 창조하는 단계에 대한 기술이 많을수록 더욱 우수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학교생활 기록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에서도 서류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정성평가를 하는 비율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에 이르기까지 내신만을 평가하기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기울인 노력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바로 평가 영역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평가가 될 때는 빠지는 영역 없이 전 영역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는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세특에 해당하는 이런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학생부에 잘 드러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지를 어필하는 노력이 창체에서뿐만이 아니라 과세특에서도 등장해야 같은 등급대 대비 좀 더 매력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 지표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재구성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3개 지표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각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업 역량은 교과 차원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소지표를 보시면 과목 이수 충실도,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교과 성취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신이 되겠고요.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는 1.2, 1.5 이런 등급뿐만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서류 블라인드가 됨에 따라 과목의 수충실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해졌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나면 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과목을 도전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업 수행 내용의 지표를 보면은 과목별 성취 수준의 특성에 따른 학습 활동 내용을 얼마나 자신만의 것으로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평가 내용이 되는데요.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는지, 탐구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나타나는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학업 역량에서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종합사고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 탐구 역량입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 지표에서 탐구력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발췌해 왔습니다. 한양대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문 간 연계 및 지식의 확장, 독창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지표에서 교과 성취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점수대는 정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점수 대비 나는 어떤 측면을 드러내야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학생부의 서사를 통해서 잘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고 폭넓게 탐구하며 나만의 문제 해결 의지를 바탕으로 한 번쯤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재창조에까지 이룰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로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공 관련해서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공 관련된 활동은 교과에서는 어떻게, 창체에서는 어떻게, 관련된 독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학생부의 전 영역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평가합니다. 교사연수나 학부모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진로 역량 부분을 기술하지 않고 학업 역량 위주로만 기술하는 것이 대세라고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등 지표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영역을 이제 고루 작성을 해주시되 과세특에서는 해당 교과목에서의 성장 노력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자기적인 진로를 언급한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떤 과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문학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현대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과제에서 모더니즘 미술 사조에 대해 이제 굳이 영어로 발표하죠. 그러니까 어문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학생부를 좀 볼 수 있어요. 하단부에 물론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신 것도 제가 학생이라면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자면은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 기술은 되어 있으나 자, 우선은 이거는 미술 교과이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교과목에 충실한 세특이 등장해야 되고요. 이렇게 영문과 진학을 꿈꾼다랄지, 미술 시간에 영어를 발표한다랄지, 영문과 교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라는 말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해서 영문과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이 이 친구 영문과에 오면 진짜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한번 다른 사례를 볼게요. 네, 미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현대미술 작가님을 선정을 하는 거죠. 강했던 작가에 대해 학습 후 해당 작가의 여러 작품을 스스로 찾아보며 현대미술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심화 탐구함. 자, 요렇게 나오면은 이 문장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이 친구는 미술 과목을 공부할 때도 하나의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비교 분석해 나갈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신이 학습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부하는 친구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술 교과목에도 충실하지만 분명히 다른 교과목에서도 이러한 수업 태도가 발현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럴 때 학업 역량에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겠고요. 영어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드러낼 수 있고요.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뭐 회화뿐만이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아가려는 지식이 드러나면 더욱 이상적이겠죠. 자, 그럴 때 이 친구를 보면 알파벳 패널을 모티브로 해서 다른 기관의 모양으로 이 패널을 재배치를 해보면서 설치 미술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창의적인 측면도 평가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술,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채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 지표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에 대한 소지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의 학생부에 이러한 매력들이 고루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모집 단위, 그러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한 인성적인 측면의 노력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공동체 역량뿐만 아니라 진로 역량에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졸업을 해서 나는 이러한 꿈을 이루고 싶어 라는 뚜렷한 진로 목표가 있으면 내가 되고자 하는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인성적인 측면을 함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 세특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500자의 세특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도식화 해봤는데요. 우선 50% 정도는 그 해당 과목에 충실한 세특이 나와야 합니다. 과목명을 가리고 봤을 때 이게 어떤 교과목의 세특인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은 좋은 세특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지식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어서 30% 정도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의 진로와 연계된 탐구 활동으로 이어가면 좋은데요. 그 과정에서 독서, 토론, 토의, 실험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드러날 수 있겠죠. 또한 나머지 20%는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과세특을 이렇게 분할해서 작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한 세특은 저는 학업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그 자체가 진로 역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학공학과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화원, 화투에서는 화학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화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상호 텍스트에 기반해서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재가 된다면 그 자체가 학업 역량이면서 진로 역량이 됩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목 외에 주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고루 드러난다면 더 이상적이겠죠. 과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영수사가 주요 교과에서는 저는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하되 단순히 학습 내용에 대한 나열만으로는 같은 등급대의 아이들 사이에서 차별화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깊이 있는 심화학습 과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와 직결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진로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과세특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습한 내용을 비교과로 연계해서 심화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면은 더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정 미술 같은 경우에는 나의 창의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과목이고요. 어떤 분들은 예체능은 안 읽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교과목, 학생부의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실전 팔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교과목이고요. 혹시 의학학 계열이나 물리 쪽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운동 생리학이나 운동 역학 등하고도 연계해 볼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은 둘 다 나의 창작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음악은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음악을 도구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음악은 협연, 협주를 통해서 공동체 역량도 드러낼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교과목은 없어 라는 마음으로 모든 교과목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 경청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나의 성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해당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서류를 봤을 때 너무 뽑고 싶은 학생이 되겠죠.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는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도 포함되면 좋고요. 그 나라의 경제, 법,
정치, 사회 등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라면은 그 해당 국가의 기술의 발전 정도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기술되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세트 기술에도 위계가 있는데요. 독해를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이해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1단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복잡한 지문을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더 나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위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친구야 라는 게 그 다음 단계.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친구야가 그 다음 단계. 여러 지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친구야 라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요. 가장 높은 단계가 내가 읽은 책, 내가 읽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조화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읽기를 하는 창조적인 독해가 가장 상위의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창조적 독해가 좋다라고 해서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내 학생부에 독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이고 우수해 보이는 나의 탁월성이 드러나도록 세특을 쓰고 싶다라고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등급을 갖춰야 합니다. 등급이 낮은데 이 과목에서도 탁월하고 저 과목에서도 탁월하고 이 과목에서는 제일 우수하고 라고 기재가 돼버리면은 사실 학생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특만 좋게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나랑 비슷한 내신 대비 그 아이들보다 차별화되려고 이렇게 학생부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낮은 등급이 갑자기 1등급, 2등급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 관리입니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지적 역량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의 깊이가 있어요? 관심의 깊이가 있고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노력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가장 우수해 보일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핫이슈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것으로는 나를 차별화하기는 어렵고요. 그 해당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했을 때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학생부의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호기심을 트리거로 지적 탐구 과정이 독서나 토론이나 토의나 실험이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등등의 일련의 활동으로 발현이 된 다음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해당 후속 활동이 다른 교과목이나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에 연결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탐구 활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